북한이 공언했던 대로 괌을 공격을 하고 또 미군이 이에 대해서 타격을 응전하겠다 이런 말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해보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낮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미 간의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 얘기에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북한의 그런 지도부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겁니까? 지금 거기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우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장관께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미 공조로 대비해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고 국방부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가 취할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만일의 경우에 괌에 북한이 공격을 하고 미국에서 그런 타격을 했을 때 우리 국방부가 취할 입장.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하는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육군 총장이 취임식하는 날 육군 지휘에서 이미 6회 공군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 또 모든 병사들한테 준비 태세를 평상시 하는 그런 훈시 말고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이 만약에 괌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핵이라 그런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요? 예. 없다고요? 예. 장관님께서 지금 없다고 뭘 근거로 이렇게 국민 앞에 지금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대보십시오. 괌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것이 유탄이 돼가지고 한반도에 유탄이 말고 괌을 공격할 정도의 북한의 전력에라고 한다 그런다면 남한에 대한 공격이나 일본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핵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제가 핵을 묻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북한이 지금, 그 핵을, 무장화하고, 무기화하고 하는, 이런 전력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는 전혀 무기로 보지도 않고 있고 그런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무기로 완성 단계는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장관님, 앞으로 어떤 토론에서나 이렇게 근거를 분명히 댈 수 있습니까?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정보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정보 판단만으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그렇게 수차례 통화를 하고 이렇게 온 세계가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냥 가능성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가정법을 쓴다면은 아니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핵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 그런 실험은 성공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핵무기로 이용해가지고 직접 타격하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아직 합니다.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고 많은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걸 가정을 하지 않고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국방부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력의 변화라든가 국방 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이건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네.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데 것은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걸 국방부 장관은 입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지도 않는 것 같고 미국이 저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완성 단계에 되기 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미국, 북한, 중국 이러한 여러 가지 한반도의 그 안보 사태를 봤을 때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의 전략, 전술 그리고 국방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좀 변경을 검토하거나 또 새롭게 보강을 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것과 같이 그 완성되기 전에 그것들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거의 완성되기 전에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상태에 있다고 자꾸 그 말씀드립니다. 한미 긴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말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정도를 국방부 장관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 말씀을 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보의 총 책임자 대통령께서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2인자지만 사실상 1인자나 다름없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말하자면은 중국의 그 지도부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갖고 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일 경우에 북한이 진짜 언론의 일부 보도된 대로 핵 무장을 하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 핵을 쐈을 때 지금 장관께서도 그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만약 그 경우에 핵 공격이 지금 있다고 네. 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질문 쓸 시간이 없을 아니, 것 같아서 우선은 예. 단 한 번도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장관 사모님은 어디로 대피하시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벙커로 들어가시면 되지만은 장관 사모님하고 나머지 사람들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지금 만약에 핵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예.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해서 그거에 설명을 한번 대비해서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군사적 대비 태세하고 대국민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한 번도 그런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깊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장관님이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지금 괌에 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 핵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피를 하고 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대응책, 그다음에 지진과 같은 상태에 유사하게 대비책 등등을 검토해가지고 더 무르익게 되면은 이것을 국민총, 언론이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민방위 훈련 때 훈련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입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불안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큰 동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근저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믿고 우리 국방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일견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이 이렇게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상 괌 주변에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지만은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거리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기술에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확실히 보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대기권 진입 기술에서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정보 판단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기술에서 우선 실패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괌 주변으로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괌 주변에 쏘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에 미국은 당연히 방어 포격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전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이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괌 주변에 쏘게 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서 요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은 전면전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은 네. 핵 개발을 완료한 것입니까? 완료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은 핵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의 8월 위기설 등 여러 가지 위기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우리가 긴장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의 월가, 세계 경제 동향,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도 특별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진 않다. 징후가 보이고 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위기설을 부추기는 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코리아 패싱, 문재인 정부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않을 뿐이지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는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송영무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방개혁을 확고히 실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대비해서 그동안 2020년까지 국방개혁 2020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이 기존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군이 최대한 국방개혁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방개혁이란 곧 우리 국력 신장이고 우리 국방 전투력 신장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아쉽게도 부끄럽게도 공감병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는 공감병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투하라고 우리 장병들을 보냈더니 그 전투하라고 보낸 우리 장병들에게 서비스병, 골프병, 테니스병, 그리고 공감병,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공감병을 비전투병을 줄이고 확실하게 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에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네,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는 정부 청사에서도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되면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찰 자산, 전투력 자산, 타격 자산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강력히 몇 번 요구했지만 또 요구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방개혁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회에 보고하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비해서 해 나갈 예정이니까 네. 국민들께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 북한에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이렇게 미국, 북한, 중국 이러한 여러 가지 한반도의 그 안보 사태를 봤을 때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의 전략, 전술 그리고 국방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좀 변경을 검토하거나 또 새롭게 보강을 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것과 같이 그 완성되기 전에 그것들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거의 완성되기 전에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상태에 있다고 자꾸 그 말씀드립니다. 한미 긴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말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정도를 국방부 장관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 말씀을 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보의 총 책임자 대통령께서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2인자지만 사실상 1인자나 다름없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말하자면은 중국의 그 지도부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갖고 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일의 경우에 북한이 진짜 언론의 일부 보도된 대로 핵 무장을 하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 핵을 쐈을 때 지금 장관께서도 그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만약 그 경우에 핵 공격이 지금 있다고 네. 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질문 쓸 시간이 없을 아니, 것 같아서 우선은 네. 단 한 번도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장관 사모님은 어디로 대피하시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벙커로 들어가시면 되지만은 장관 사모님하고 나머지 사람들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지금 만약에 핵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예.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해서 그거에 설명을 한번 대비해서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군사적 대비 태세하고 대국민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한 번도 그런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깊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장관님이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지금 괌에 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 핵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피를 하고 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대응책, 그다음에 지진과 같은 상태에 유사하게 대비책 등등을 검토해가지고 더 무르익게 되면은 이것을 국민총, 언론이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북한이 공언했던 대로 괌을 공격을 하고 또 미군이 이에 대해서 타격을 응전하겠다 이런 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낮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미 간의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 얘기에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북한의 그런 지도부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겁니까? 지금 거기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우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장관께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미 공조로 대비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고 국방부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가 취할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만일의 경우에 괌에 북한이 공격을 하고 미국에서 그런 타격을 했을 때 우리 국방부가 취할 입장.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하는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육군 총장 이취임식 하는 날 육군 지휘에서 이미 6회 공군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 또 모든 병사들한테 준비 태세를 평상시 하는 그런 훈시 말고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이 만약에 괌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핵이라 그런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 없다고요? 가져갑니다. 예. 없다고요? 예. 장관님께서 지금 없다고 뭘 근거로 이렇게 국민 앞에 지금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대보십시오. 괌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것이 유탄이 돼가지고 아니 한반도에 유탄이 떨어지고- 말고 괌을 공격할 정도의 북한의 그 전력에라고 한다 그런다면 남한에 대한 공격이나 일본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핵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 지금 제가 핵을 묻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북한이 지금 그 핵을 그 무장화하고 무기화하고 하는 이런 전력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는 전혀 무기로 보지도 않고 있고 그런 공격 가능성이 아유.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무기로 완성 단계는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돌립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장관님 앞으로 어떤 토론에서나 이렇게 근거를 분명히 댈 수 있습니까?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정보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 판단만으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그렇게 수차례 통화를 하고 이렇게 온 세계가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냥 가능성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가정법을 쓴다면은 아니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핵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 그런 실험은 성공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핵무기로 이용해가지고 직접 타격하는 저는 그 이건 수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아직 합니다.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고 많은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걸 가정을 하지 않고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국방부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력의 변화라든가 국방 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이건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근데 있다고 완성- 한다면 그걸 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 단계가 아니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데 것은 지금 완성당해가 아니라는 걸 국방부 장관은 입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지도 않는 것 같고 미국이 저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완성 단계에 되기 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는 겁니다.